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리나예요. 다들 이번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이렇게 더울수록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물 잘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저도 요즘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름이 되면 땀도 많이 흘리니까 물을 정말 잘 챙겨 마셔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냥 유튜브 쇼츠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물도 더 잘 마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차가운 물을 마시면 물이 흡수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고 따뜻한 물이 너무 이 더운 여름에 부담스러우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설탕과 소금 이런 것도 물을 더 잘 흡수되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레몬이나 라임 같은 그런 과일들에 구연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이 구연산이 들어가 있으면 물이 더 잘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 마시면 시원하고 좋기는 한데 물이 잘 흡수가 안 돼서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을 잘 마셔야 몸에도 좋고 특히나 피부 미용에도 좋으니까 좀 더 따뜻한 물을 마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특히 매실청을 탄 물을 많이 마셔요. 매실청에 설탕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매실에 구연산이 많이 있으니까 딱 이 매실청을 물에 타 먹으면 몸에 물이 잘 흡수가 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따뜻한 물에 매실청 한 스푼 타서 하루에 한 번 정도 마시려고 노력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실청을 타서 마실 수도 있지만 그냥 물에 설탕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꿀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소금만 살짝 넣거나 레몬을 넣어서 레몬물을 만들어 먹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물 마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물 마시는 문화도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인이 생각하는 물에 대한 것,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물의 문화, 이런 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물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마시고 사니까요. 어쩌면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러니까 들으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나라마다 텀블러나 보온병을 쓰는 문화도 다르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스탠리 텀블러가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인플루언서가 차에 이 텀블러를 두고 내렸는데 차가 불에 탄 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차를 찍었는데 그 안에 스탠리 텀블러가 멀쩡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얼음까지 남아 있었대요.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엄청 유명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리 텀블러가 좋다는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돌아서 사람들이 스탠리 텀블러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도 이야기가 전해져서 한국에서도 이 스탠리 텀블러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텀블러를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에서 특히나 유행했던 스탠리 텀블러는 딱 그 제일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일 큰 사이즈에다가 빨대가 꼽아져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텀블러에 빨대를 꽂아 다니는 일이
미국 이런 곳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곳은 16살 정도가 되면 이미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건물마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동을 하려면 차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한국은 어른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까지 차를 많이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버스나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고, 그리고 미국처럼 땅이 엄청 넓은 게 아니라서 다들 가까이 사니까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텀블러 같은 거를, 큰 거를 들고 다니는 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유행이라고 해서 예쁘기도 예쁘고 얼마나 좋길래 유행을 할까 해서 그 커다란 빨대 텀블러를 사봤는데요.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건 잘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큰 텀블러보다는 밀봉이 되는 작은 텀블러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밀봉이라는 건 이렇게 뚜껑을 닫았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이 새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뚜껑을 꽉 닫으면 여기에 틈이 없어서 거꾸로 매달아도 물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걸 밀봉이라고 합니다. 이게 밀봉이 되니까 밀봉이 되는 작고 가벼운 텀블러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가방을 내가 들고 걸어 다녀야 되니까 무거운 텀블러는 더더욱 들고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불편하고 좀만 가방이 무거워도 하루 종일 훨씬 더 피곤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작고 가벼운 텀블러를 더 많이 들고 다녀요. 그리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은 온수포트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쓰는 온수포트는 바로 물을 넣어서 끓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온수를 미리 넣어놔서 그냥 띡 버튼만 누르면 온수가 나오는 그런 온수포트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료칸이나 일본의 호텔 이런 곳에 놀러 가봐도 이런 온수포트, 온수가 들어있는 온수포트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온수포트라고 하면 물을 부어서 딱 전원을 켜면 그때부터 물을 끓이는 그런 포트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의 호텔 같은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온수포트 보면 미리 온수가 데워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 넣어서 데펴서 드립 커피 같은 걸 마실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따뜻한 물을 담는 온수포트는 일본에서 훨씬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일까 찾아봤더니 차 문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차를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특히나 2% 된 차를 많이 마십니다. 마차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말차라고 하는데 이런 말차나 녹차들을 일본에서는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처럼 그렇게 2% 된 차를 많이 마시지 않아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대만 이런 곳도 차를 엄청 마시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이 차를 전혀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차를 마시기는 마셨어서 한국식 차 도자기도 있고 또 한국만의 차 예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센터 이런 곳에 가보면 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만큼이나 2% 된 차를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녹차 같은 동양차뿐만이 아니라 홍차 같은 것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마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차를 취미로 좀 해보고 싶어서
홍차 박람회 이런 데 가봤거든요. 그래서 막 설명도 듣고 했는데 홍차를 좋아해서 홍차를 파시는 사장님이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홍차를 많이 마시지는 않아서 안타깝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음, 다른 나라들보다 뭐 홍차 이런 거에 세금이 더 붙기도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꽤 예전이라서 지금은 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차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서 외국에 나갔다 와서 차를 좋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2%된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는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과일청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뭐 사극 같은 데를 봐도 그렇고요. 궁 같은 데에서 이벤트로 다과회 이런 걸 하기도 하거든요. 다과라는 건 차를 마실 때 같이 먹는 과자인데 이런 궁에서 다과회 같은 걸 할 때 오미자 차를 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극에서도 오미자청으로 된 오미자 차를 마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옛날부터 과일청을 훨씬 더 많이 타서 과일청 차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요즘도 여름이 되면요, 한국 사람들은 매실청을 타서 많이 마십니다. 특히 매실청을 집에서 담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 매실청을 매번 집에서 만들어 먹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어른분들은 매실청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전에 제 시부모님도 제게 매실청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혼자 살 때에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매실청을 매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매실청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2%된 차를 마신 기억은 별로 없지만 매실청을 타서 마신 기억은 엄청 많습니다. 특히나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매실청이 소화가 잘 된다면서 할머니가 매실청을 매번 타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 한식으로 된 약간 옛날 식당 이런 곳에 가면 디저트로 매실청이 나오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본죽이라는 곳에서는요, 제가 죽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매실청을 주시기도 해요. 본죽이라는 곳은 죽을 파는 브랜드인데 죽은 보통 소화가 잘 안 될 때, 몸이 안 좋을 때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가 잘 되는 매실청을 그 본죽 가게에서 주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가게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집 앞에 있는 본죽 가게에서는 항상 매실청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매실청 그런 음료는 한국에서 정말 흔하고 많은 한국인들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과일청을 많이 마시고요. 과일청 말고도 고소한 곡물차도 많이 마십니다. 곡물로 된 차라고 하면 보리가 들어간 보리차, 그리고 옥수수로 끓인 옥수수차 같은 게 제일 흔하고 유명합니다. 나이가 좀 있는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 엄마가 보리차를 끓여서 식혀 놓았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큰 주전자 같은 데에다가 보리차를 끓여서 식탁 위에 놓으면 식잖아요. 그러면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그 시원하게 식은 보리차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정수기가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수기를 안 쓰는 대신에 집에서 물을 끓여서 나쁜 성분들을 날려보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름이 되면 혹시라도 물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의미에서 물을 팔팔 끓여서 마셨습니다. 소독이라는 건 안에 들어있는 독을 없애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팔팔 끓이면 소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 같은 데에 다치면 알코올을 바르면 소독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서는 물을 팔팔 끓여서 많이 마셨는데요. 이렇게 물을 끓이면서 차를 넣어서 향도 입힌 겁니다. 보리를 넣어서 보리 향이 나는 고소한 보리차를 만든 거예요.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상하지 말라고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든요. 염소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왜 우리 수영장 같은 데 가보면 약간 별로 좋지 않은 화학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수영장 물이 상하지 말라고, 오염되지 말라고 거기에 풀어놓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게 염소입니다. 수돗물에는 수영장만큼 진하게 염소가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염소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끓이면서 이 냄새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보리를 넣어서 보리 향이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아까 보리나 옥수수를 많이 넣는다고 했잖아요. 다른 차도 아니고 보리나 옥수수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보리나 옥수수는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대요.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목이 좀 마른 게 해소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목마른 느낌을 갈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갈증이 없어지는 걸 갈증이 해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이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이 카페인이 몸에 있는 물을 빠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변을 놓고 싶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건조해진다고 합니다. 사실 말차 같은 것도 그래요. 그죠? 말차, 녹차, 커피, 콜라 이런 데에 다 카페인이 대부분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맛으로 마시는 건 오케이지만 맛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이 마시기 싫어서 이런 걸 마시면 몸에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몸이 바싹 마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처럼 어떤 차를 마시고 싶다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걸 마셔야 해요. 그리고 보리나 옥수수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물 대신에 이 보리차나 옥수수차를 많이 마셨던 겁니다. 특히 옛날에는 이 보리차를 여름에 시원하게 마셨던 기억이 많이 나요. 보리차를 특히 여름에 마셨던 이유는요, 보리가 몸을 차갑게 해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옥수수는요,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특히나 이 보리차를 많이 마셨던 겁니다. 옛날에는요, 델몬트 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델몬트라는 회사에서 주스를 병에다가 담아서 팔았는데 이 병이 꽤 튼튼하고 크면서 예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주부들이 이 병을 버리지 않고 여기에 보리차를 넣어서 많이 마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델몬트 주스를 팔지 않아요. 정확히는 델몬트 주스는 파는데 그 주스를 이 병에 담아서 팔지는 않습니다. 병이 워낙 좋고 튼튼하다 보니까요. 이 병을 버리고 재활용을 해줘야
그 회사에서 그 병을 다시 쓸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버리지 않고 집에서 자꾸 쓰니까 이 병이 회수가 안 됐대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대요. 그리고 이 병이 유리병이니까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고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리에 자극이 가서 유리가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주부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썼다가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델몬트 병을 흔하게 볼 수는 없게 돼버렸어요. 인터넷에서는 그 병을 팔기 때문에 굳이 산다면 살 수는 있기는 한데 옛날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델몬트 주스 병을 보면, 특히나 거기에 보리차가 담겨 있는 걸 보면 되게 그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레트로한 느낌을 내고 싶다면 한국에서는 이 델몬트 병 하나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곡물차를 많이 마셨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 더운데 이런 보리차를 팔팔 끓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수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수기를 쓰지 굳이 물을 끓여서 차를 만들어서 마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이렇게 정수기를 쓰거나 아니면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물을 사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런 물을 생수라고 보통 불러요. 생수, 그리고 이건 생수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생수 드세요? 아니면 정수기 물 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사실 한국의 수돗물은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옆나라 일본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컵에다가 따라서 마시기도 하잖아요. 한국도 사실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수질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질이라는 건 물의 퀄리티예요. 수질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꽤 깨끗한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국은 산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지 않고 잘 흐르기 때문에 물이 상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또 유럽 같은 나라들에는 석회가 나오는 물이 많은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런 것도 없고 물이 꽤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도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수돗물을 그냥 받아서 마시지 않아요. 꼭 정수기를 쓰거나 아니면 생수를 사서 씁니다. 한국에서는 수돗물은 그냥 마시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왜 그런가 궁금해서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91년도에 낙동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커다란 강에 페놀이라는 물질이 유출이 됐대요. 새어나온 걸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페놀이라는 건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쓰는 액체래요. 몸에 진짜 안 좋겠죠? 마시면 안 되겠죠? 이게 유출이 돼서 큰일 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낙동강은 한국에 있는 굉장히 큰 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이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우리가 마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위험한 화학물질이 유출이 됐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때 엄청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돗물 그냥 마시면 안 된다. 꼭 끓여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다들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끓여서 마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 회사에게 있어서는 이게
엄청 큰 기회겠죠. 사람들에게 물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정수기 홍보도 아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를 집에 놓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수기도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서 좋은 정수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냥 깨끗한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터치 한 번만 하면 뜨거운 물도 나오고, 또 굉장히 차가운 물도 설정해서 나오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얼음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봤는데 얼음도 그냥 얼음이 아니라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얼음을 뽑을 수가 있는 그런 정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진짜 정수기 산업이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BTS도 정수기 광고를 했던 적이 있죠. 이만큼 한국은 정수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정수기를 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때문에 찜찜한 게 다가 아니라요. 한국은 옛날 건물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수도관이 더러운 경우도 좀 있습니다. 수도관이라는 건 물이 흐르는 관이죠. 이 관이 너무 오래돼서 여기에서 안 좋은 물질들이 묻어서 올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찜찜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그냥 마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도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이 수도관이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절대로 못 마실 물이라서 한국 사람들이 못 마신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문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문화가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은 그냥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찜찜하다 보니까 물만 사서 마시거나 정수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샤워하는 물도 정수해서 쓰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뭐 정수기 같은 걸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샤워기 필터 이런 게 한국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매일매일 씻잖아요. 그럴 때마다 물이 피부에 닿으니까 이 물이 더러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어떤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필터만 파는 게 아니라요. 비타민 필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비타민 같은 게 들어있어서 비타민 같은 좋은 성분이 나오기도 해요. 저도 수돗물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찜찜해서 저희 집에도 샤워기 필터랑 수도꼭지 필터를 달아놨습니다. 세수할 때 세면대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이 수도꼭지에도 필터를 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쓰고 보니까 필터가 생각보다 금방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다 보면 이 필터는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국의 물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냥 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음료를 마시는지,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샤워기 필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꼭꼭 이렇게 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문화, 꽤 흥미롭지 않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국의 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한국 사람들이 정수기에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서 마시는 거, 뭐 샤워기 필터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게 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나라에 사는 분들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비슷하다 하면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를 사용하게 된 거, 저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몰랐는데요. 이번에 그 1991년도에 있었던 사건 같은 걸 알게 돼서 꽤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그 덕분에 덕분이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이 있어서 정수기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편하게 온수, 냉수, 얼음들을 받아서 쓸 수 있게 된 거니까 그건 참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거나 공감되거나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 수업을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새로운 에피소드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